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되자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니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5월 10일 새 정부 뒤로 미루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성평등 나라인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엔티리 코리아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이유를 들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휴머니즘 운동가 오세라비 작가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칼럼니스트이자 1세대 여성 운동가로 꼽히는 오세라비 작가.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여성 지위가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 가산점이 유리천장을 만들고 여성을 소수자, 사회 약자로 국한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유리천장은 없다고 봐요. 유리천장이 여성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나요? 일례로 지금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84%거든요. 남자는 많이 떨어져요. 남자는 70몇 %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여성 장관 비율이 높아요. 이거는 OECD에서도 최고에 가까워요. 33.3%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들을 자꾸만 피해자, 희생자, 약자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성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걸, 진짜 골드미스, 뛰어난 여성들 많아요. 그 여성들을 정말 약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신모계 사회로 나아간다. 이미 10년 전부터 여성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남자들 힘 있습니까? 일부 정치적 이익단체, 압력단체들이 자꾸만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 작가는 주장의 근거로 유엔 개발계획 성불평등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입니다. 그는 여가부의 과도한 여성 정책이 오히려 성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여성을 위한 어떤 법률 제정, 여성을 위한 정책, 제도 이런 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춰져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스토킹 방지법도 다 국회 통과돼서 했고,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 이것도 원스톱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보면은 다 여성 편향적인 그런 정책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가부 예산 중에 여성 친화 도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여가부가 또 예산을 투여하고 여가부가 또 우수 여성 친화 도시 이래가지고 포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를 막 만드는 거예요. 친화 도시를 해서 점수를 또 매겨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을 또 수여를 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를 또 만들고, 저는 여성 친화 도시 그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 모든 도시가 다 여성 친화 도시가 되어야 되나?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국립여성박물관을 또 만들어요. 국립여성박물관에 예산이 한 200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 국립여성사 전시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성차별이라고 봐요. 남녀노소 모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어쨌든 국가의 세금을 남녀가 공정하게 써야지 여성 편향적인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래서 저는 여성 정책은 이제는 그만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정부 부처도 개편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는 다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다 성갈등의 요인이라는 거죠, 저는.
오 작가는 또 많은 이익 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다며 이들 집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론까지 나오며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하 기관이 5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러는데 말하자면 그 성평등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여성단체들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나 운영 지원금 이런 걸 다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나 그거는 있어야 되지만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교육 시장을 넓히고 이것이 다 여성계의 어떤 먹거리가 되고 자신들이 그 직업이 되고 이름으로써 카르텔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무렵에 정말 그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평등 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받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안에 사업을 보면은 정말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국가의 세금이잖아요. 많은 여성단체에게 나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작가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전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새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여가부 업무는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 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져온 소년 업무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가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또 뭐 한부모 가정 문제라든가 또 뭐 미혼모 부부 문제랄까 이런 또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그 이제 정리를 해야죠. 성폭력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저는 앞으로도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해왔던 사업이니까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뭐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간다든가 뭐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는 남녀가 공정한 예산, 공정한 정책, 공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오 작가는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며 남녀 갈등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선 페미니즘을 벗어나 휴머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여성운동을 해왔지만은 쭉 제가 그 과정을 알아요. 2015년 페미니즘 운동하고 결합이 되면서 미국식 모델인 급진 페미니즘 이론을 다 가져와다가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개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또 변질된 거야. 한국의 이 페미니즘 운동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자꾸 변질이 되는가? 그러면은 지난 몇 년 동안 남녀 갈등을 일으켰던 이 영 페미니스트들이 과연 뭐 때문에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 운동이 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개탄스럽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한쪽 성별 편을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남녀 파트너십이다. 계속 한쪽 성별을 강조하거나 계속 여성 정책을 만들어서 이 자체가 성차별이다. 그래서 저는 한쪽 성별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남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 정말 이 문제를 조금 심각히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남녀 갈등은 이제 그만이다. 우리가 남녀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다. 우리는 서로 파트너다.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